이번에는 CNC의 사축을 활용을 해서 3D 모델을 가공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파일 생성하시고요. 작업 종류는 로타리로 놓으시면 되고요. 작업 크기는 가지고 계신 목재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220mm에 75mm짜리 각재, 지름은 75mm짜리, 저는 각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Z축의 0.2치는 실린더 축, 그리고 XY 기준점 위치는 가운데, 방향은 Y축을 따라서 이렇게 Y축을 따라서 가공하게끔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입력이 다 완료가 됐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우선 저는 이렇게 각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재만으로는 먼저 가공이 안 되고요. 각재를 동그란 원통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원통형으로 돼 있는 목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각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도구에서 래핑에서 Create Rounding Tool Path,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에서 내가 가진 목재 지름, 그리고 사이즈, 한쪽 면의 사이즈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요거 세 번째 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공구를, 내가 원하는 공구, 저는 6mm 엔드밀로 선택해서 OK를 하게 되면 공구 경로에 라운딩 툴 패스라는 공구 경로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각형에 있는 각재를 이렇게 라운딩을 쳐서 원통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구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모델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모델에서 구성 요소 3D 모델 읽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3D 모델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가져와 줬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신데 이렇게 가져와 줬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져와 줬는데 혹시나 뭐 이렇게 가져와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반대면으로 가져와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지면 얘는 최대한 요 원통, 내가 가지고 있는 목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요 빨간색 원통으로 되어 있는 애는 지금 내 목재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원통으로 되어 있는 애는 모델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최대한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전에 먼저 여기서 보면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빨간색 요 기둥이 있어요. 위아래로. 얘네들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얘를 이대로 가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쪽에 양쪽에 선반, 목선반 같이 얘네들이 물릴 거고요. 얘는 이렇게 돌아갈 거고 위에서 비트가 이렇게 가공을 할 거예요. 근데 가공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허공에 떠 있겠죠. 다 이렇게 다 가공이 될 테니까 떠 있으면 문제가 좀 생겨요. 얘네들이 떨어진다거나 중간에 뭐 탈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을 내가 사이즈를 몇 미리로 만들 거냐, 이것도 나중에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릿지를 최대한 없애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없애는 게.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최대한 모델 안으로 들어가 있게, 모델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제 목재 사이즈가 있는데 모델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를 제 목재 사이즈에 맞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75mm에 딱 맞게끔 하진 않을 거고요. 저는 한 73mm 정도 오차를 조금 두고 이렇게 가공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료가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실제로 가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3D로 먼저 보여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먼저 얘가 톡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브릿지를. 그렇게 만들려면 먼저 이순신이라고 되어 있는 요 메인 디자인은 오른쪽 클릭해서 합치기 모드에서 합치기로, 그리고 제로 평면은 여기에 있는 배율로 기울기, 요걸 클릭을 하시게 돼서 기본 높이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옆에 있는 브릿지를 지름을 한 5mm 정도를 하겠다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는 뭐 3mm,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가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0으로 놓을 거고,
저는 여기에서 가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별도로 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서 있는데 실제로 선반에서 메인으로 물릴 부분이 이 윗부분이거든요. 윗부분에서 물릴 거기 때문에 저는 얘를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물리도록. 그래서 저는 먼저 이거를 뒤집을 거예요. 회전 180도 적용하면 반대로 뒤집어졌죠. 저는 먼저 이렇게 놓고 가공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각형은 폭은 뭐 상관없고요. 요 지금 아까 가지고 있는 저희 도면보다만 살짝 크게끔 하는 게 좋아요. 딱 맞춰도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살짝 크게 이렇게 해놓고, 높이는 저는 25mm 요 사이즈, 여기 사이즈는 25mm 정도로 이렇게 둘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에 있는 요 도면 밑에다가 딱 붙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황삭으로 먼저 가공을 할 거예요. 깊이는 20mm고요. 공구는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6mm 엔드밀, 이걸로 선택을 해서 계산해서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죄송해요. 다시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리셋하고 다시 미리 보기 해보면 이제 먼저 이렇게 가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황삭 가공을 해야 되는데, 황삭을 그냥 가공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황삭을 할 때 먼저 요거 사이즈를 먼저 봅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235에 155.634예요. 요거 사이즈는. 그래서 높이가 155.634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155.634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 그 3D 도면이 지금 여기 옥지 안에 꽉 차 있죠.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요거를 먼저 황삭을 진행을 할 겁니다. 황삭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썼던 6mm 엔드밀로 그대로 선택할 거고요. 모델만 할 거고요. 가공 허용량은 1mm 놓을 겁니다. 그래서 Z레벨하고 3D 지그재그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각도는 만약에 0도라고 하면 X축으로 이렇게 가공이 될 거고요. 90도로 하면 Y축으로 가공이 될 거예요.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계산해서 미리 보기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정삭에서 공구는 저는 0.75mm 짜리 테이퍼 볼비트 이걸로 선택을 할 거고요. 선택을 하고 당연히 모델 바운더리 하고요. 그리고 그냥 계산. 3D는 조금 더 오래 걸리죠. 아이고, 이것도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이거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클리어 공구 이거 다시 수정.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하시고, 저는 다시 정삭에서 공구 하나 제거하고요. 이걸로 그냥 다시 계산.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가공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가공이 될 건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요거 하고 요거는 지금 220mm 짜리로 제가 입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요 포켓도 마찬가지예요. 220mm 중에서 이제 가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바꿨던 155점 몇몇, 요거 정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 거는 220mm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220mm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해서 라운딩 툴 패스는 요게 지금 된 걸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먼저 포켓에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가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황삭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그리고 정삭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요 앞에 있는 부분 요거를 왜 했냐면, 우리가 비트가
이렇게 여기서 가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하지 않아 놓고 얘가 요만큼 그냥 튀어나와 있다 라고 하면 내 비트가 여기까지 못 내려가요. 제 비트의 날 길이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75mm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선 여기까지 들어갈 거면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날이 37.5mm 정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7mm 정도까지. 근데 실제로 제 거의 날장은 한 2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못 들어가고 비트가 여기에서 이 정도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너트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너트가 망가지거나 뭐 다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요만큼을 파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트가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너트는 여기에서 돌겠죠. 비트는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것 때문에 여기를 파주는 거예요. 이쪽은 대신에 그럴 필요 없겠죠.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할 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같은 비트를 썼기 때문에 한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공구 경로 저장. 저는 어디 USB 바탕화면에다가 먼저 RT 해서 저장.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저장. 두 번째로 정삭은 저는 2-075 이렇게 해서 저장 해서 공구 경로는 다 저장이 됐어요. 그럼 바로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